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개인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돼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의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104.6%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직후 4개월 연속으로 강남 3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며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위축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30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고 판 건수는 39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주로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가 많았습니다. 동별로는 반포동 115건이 가장 많았고 압구정동과 한남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강남권 3구에서 법원 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이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강남권 3구의 아파트 법원 경매에 참여한 평균 응찰자 수가 12명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았다고 하죠.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로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에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오르는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계속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신다면 02-2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에서 박영신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강의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장님께서 2018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주거 실태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주거를 하고 있는지, 또 임차든 아니 매매든 또 자가 보유든 아니 자가 점유든 여러 가지 비율을 봤을 때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얼마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내용들은 전년도 실제로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말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보는지 내년에 발표가 되겠죠. 물론 이제 2018년도로 한다면은 2017년도부터 현재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고 2018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어땠는가는 더 잘 아실 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이제 내년 시장 또는 후년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확보가 됐고 어느 지역으로 또 집중되는지 또 어느 지역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유 형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점유 형태가 자가 비율이 57.7%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전국을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이거 비단 한 지역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57.7% 절반 정도는 현재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 15.2%가 이제 전세, 그 다음이 보증금 있는 월세가 오히려 전세보다 더 높습니다. 19.8% 정도 되고요. 보증금 없는 월세라든가 무상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점유 형태 비율을 봤을 때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12년 동안 쭉 봤을 때요. 이 푸른 색깔이 이제 현재 자가 비율입니다. 자가 비율이 현재 떨어졌다가 2010년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현재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자가 점유율, 현재 자가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다시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57.7% 정도 되는데 현재 점유 형태 비율로 봤을 때도 현재 자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가 점유를 하느냐 자가 보유를 하느냐 또 달라지겠죠. 자가 점유는 그 집에 내가 거주를 하는 거고요. 자가 보유는 내가 거주하지 않지만 현재 그 집을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임대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시장에 풀리는 시장에서 현재 전세나 보증금 월세나 아니면 현재 임대 시장에 물량을 풀질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그냥 갖고만 있는 거고요.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겠죠. 기존에 공급된 물량, 기존에 있는 주택, 물론 신규 공급되는 단지라든가 택지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 물량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고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18년도에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집을 내놓지 않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도, 18년도부터 현재 대통령이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왔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부동산을 규제의 일본도로 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걸 처음부터 아예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쉽게 매매를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죠. 당연히 시장에 물량이 풀리지 않을 테고요. 물량이 풀리지 않는 지역, 특히 더욱더 물량이 공급이 덜 풀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임차 가구 중에 전세 비 월세 비율을 봤을 때도 전세 비율은 현재 하락을 했으나 월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전세 비율보다 월세 비율이 많다는 얘기는 현재 지출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 경제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생산활동 가능한 또는 현재 경제 활동을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현재 자금이 없다는 얘기고요. 경기가 이만큼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거주 시간, 내가 얼마나 더 거주하는가 봤을 때 수도권의 평균 거주 기간은 6.3년 정도 됩니다. 평균입니다, 이거는. 6.3년.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통 7.4년 정도. 도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거주 기간이 현재 10.2년, 10년 정도는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 물론 매매를 하고자 했으나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못 파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실제적으로 6년에서 7년 정도 되는 수도권과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가격이 조금 올라줬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 시차를 보기 위해서 되파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할 수 있는 의사가 생겼다는 얘기고요. 또 10.2년 도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이 수도권이나 광역시보다는 좀 덜 할 테니 당연히 매매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에 드는 가격이 제시가 안 되면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는 시설이나 정비 상향, 정비대가 되면서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공급이 새롭게 일어나는 지역들, 주택 마련을 위해서 다시 이사를 한다거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또 31% 정도가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입니다. 여러 개 봤을 때 시설이나 정비 상향으로 해서 재정비나 재건축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주택 마련을 위해서나 아니면 또 직장과 또 학교 때문에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평균으로 봤을 때는 7.1년 정도 된다.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봤을 때 평균 거주 기간은 평균 7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가 되는가? 이 연소득 기준은요. 현재 내가 1년에 벌 수 있는 총 연소득을 현재 연봉이라고 하죠. 1원짜리 하나 쓰지 않은 기준입니다. 단 한 푼도 쓰지 않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수도권 지역은 6.9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연봉의 평균 7배 정도 되는 현재 금액을 모아야지만 당연히 집 하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고, 물론 말씀드린 대로 1원짜리 하나 쓰지 않는 조건이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광역시 같은 경우는 5.6년, 그 다음에 5.6배죠. 그 다음에 도지역이 3.6배.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 집값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구입 가격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월소득으로 따지게 되면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 현재 18.6% 정도 됩니다. 18.6%가 현재 월세로 나간다. 내가 버는 소득에, 월소득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적 주거 기준,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방 3개에 4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약 13평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미달되는 가구가 111만 가구,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현재 2006년도부터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1인당 주거 면적은 실제적으로 2012년도와 14년도 요때가 가장 많았던 시기고요. 현재는 31.7평만 메타, 약 9평 정도 된다. 혼자 사는 사람이 필요한 면적이 9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임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 지원이 뭐냐 봤을 때는 자가는 월등하게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겠죠. 절반 정도고요. 요즘에 대출 기자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전세 자금 대출이나 주택 자금 대출 지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를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전세 자금, 월세에서 전세를 갈아탈 수 있게끔 전세 자금 대출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길을 좀 많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과 신혼가구를 현재 비율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임차 수요가 가장 많은 수요죠. 청년과 신혼가구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현재 지하라든가 반지하 옥탑 거주자들은 감소를 했습니다. 2.4% 정도로요.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도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자가 점유율, 실제적으로 집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거주하는 비율도 48%대로 약 3.3% 정도 증가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가 보유율, 집을 갖고 있으나 내가 거주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이것도 3% 정도 증가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어떻게 되고 전세가 어떤 형태로 또 무상이든 임차든 내가 주거 비용으로 얼마만큼 비율을 내가 지금 충당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현재 매매 또 월세에서 전세에서 매매로 갈 수 있는 이 사다리가 연결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무작정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 지역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주택 보급률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주택이 들어가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밀집되어 있는 도시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상 말이 그렇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어떤 형태든 간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현재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청년주택이나 아니면 기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하게 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라고 합니다. 2018년 기준 주거 실태 조사를 분석해봤는데요.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도 역대 가장 높은 자가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평균 거주 기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저소득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였고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참고하셔서 남은 2019년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도 맞춤 대응 전략 세워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강남 지역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서초구 서초동의 최육세권 아파트고요. 강남구 하면 삼성동이죠. 삼성동 지역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3룸입니다. 준비됐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우선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과 첫 번째로 주목할 곳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주변에서 저희 투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볼 거고요. 자, 아파트의 시세 살펴보시죠.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오늘 강남 지역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 가볼 텐데요. 자, 투룸의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희소 가치가 높은 물건이죠. 실제로 아파트 구조고요. 또 최육세권입니다. 전철역에서 1분 거리가 채 되질 않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보라색 구간이 현재 강남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신분당선이 연결되고 있죠. 물론 연장선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가로축으로 가고 있는 3호선 W역세권입니다. 전철역을 2개 이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GTX 신호선까지 합류가 되게 되면 이제 향후에 7, 8년 후에는 이제 전철역이 3개가 생기는 트리플이다 보시고요. 왼쪽에 있는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나란히 지나갑니다. 강남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통해서 서초IC가 또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요. 교육제도 개편 때문에 강남 대체학군들이 굉장히 또 요즘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죠. 이 주변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급속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현재
입주를 시작하면서 주변이 안정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위치를 봤을 때도 또 현재 재건축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는 서초권역의 강남역세권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따라서 주변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보시고요. 강남역과 신문당에서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대로변 이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동아와 우성 3차, 2차, 1차까지 무지개까지 해서 5천 세대가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이고요. 이제 곧 앞두고 있는 분양 가격이 과연 얼마가 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과 롯데 관련된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이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는 업무지역 밀집단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역 상권. 전체적으로 이제 직장인 구성들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통구조라든가 현재 편의시설들,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말이 필요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재 지구단이 현재 계획 재정비 사업 지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지역이다. 건너편 쪽에 서초구청도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이 주변이 현재 주거뿐만 아니라 이제 복합적인 업무 시설이 같이 확충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면 RNC 단지 같은 경우도 현재 100만 평 정도 개발이 되면서 연구원 단지와 현재 일반 직장인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에 이제 GTX 신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도 착공이고 2024년도 물론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통되기 전이 항상 더 많이 오른다는 거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 삼성역에서 바로 다음 역이 양재역이다. 그리고 가격은 매매시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4억 3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시세는 3억 3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월세를 놨을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금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에서 2억 7천만 원 들어가는 투룸 아파트고요. 강남대로 직장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 따라서 수다 가치가 더욱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다 인근에 유일한 투룸 아파트 구조이기 때문에 희소성도 높은 건물이고요. 최역세권이라 환승역, 3호선과 신문당선 연결되고 GTX까지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안에서도 인근의 유일한 투룸 아파트라고 합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워낙 좋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투자에 앞서서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시선에서 분석해 주실까요? 어떤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은 현재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내가 입지를 산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향후에도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입지 여건 요모조모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아파트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진 소장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이네요. 저희 9호선 삼성중앙역 주변에서 3룸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세 살펴보시죠. 약 5억 5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비롯한 다양한 수혜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으로 떠날 텐데요. 저희 주거용 오피스텔, 그중에서도 3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원룸이나 투룸은 많지만 3룸 찾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네, 강남 지역이 이제 3룸, 특히 이제 3룸으로 된 전용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0억 이상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건 따진다면 가성비도 상당히 좋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은 상당히 우수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9호선과 2호선, 그다음에 7호선과 2호선이죠. 7호선과 2호선, 9호선 이렇게 연결되는 현재 전철 노선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9호선 안에 삼성중앙역의 초역세권 전철역에서 한 2분 정도 거리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국제로 복합지구가 실제적으로 범위는 저희 선정릉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지구나 현재 역사, 관광지구로 같이 지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GTX 노선부터 해서 현재 고속철도, 실제로 GTX가 고속철도죠. 거기에 따라서 또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현재 위례와 신사와 연결되는 또 현재 경전철 사업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한강 주변은 또 개발되는 권역에 한강 종합 개발 권역에 들어가 있고 탄천 정비 사업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해지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교육 지역
이라고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은 8학군이죠. 말씀드린 대로 경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 휘문고등학교라든가 진선여고, 그 주변에 강남구청과 강남교육지원청까지 같이 있죠. 우리 현재 교육제도 개편 때문이라도 이 지역의 가격이 월등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현재 주거지가 비율이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통시설 같은 경우도 현재 지하 쇼핑몰부터 해서 백화점 면세점부터 공항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현재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유통 구조에 유통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된다 보셔야 되고요. 국제력 복합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으로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상 구간 보여지는 구간은 현재 무역센터와 현재 현대자동차겠죠.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탄천까지 연결되면서 영동도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지하 공간이 개발이 되고 이 주변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올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 여건들이 개선되면서 이 주변이 우리나라 강남 지역에서 개발되는 가장 큰 면적으로 개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그룹 통합 사업 기아자동차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착공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본사 외에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판매시설,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기업체 이전하면서 직장인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서 파생 기업들이 워낙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이라도 현재 인구 구조만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8만 명 정도의 인력과 향후에는 100만 명 넘는 고용 인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지역에 현재 지금도 가격이 굉장히 고가지만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는 GTX AC 노선이죠. AC 노선은 GTX와 KTX, SRT까지. SRT는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결정난 건 없지만 KTX와 GTX 같은 게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삼성동에서 이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위례신사선까지 연결되면서 현재 그 각 지역을 연결하는 현재 경전철 사업까지 같이 진행된다. 당연히 지하 공간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하면서 각 층마다 환승장이 생기고 이 많은 이용객들 하루에 한 6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먹고 쓸 수 있는 상권이 더욱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지하 공간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격은 5억 5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이고요. 임대 금액은 4억 4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 금액에 따라서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현재 가장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더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 3천만 원에 월 150에서 170만 원은 아주 고소득이 보장되는 지역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3억 8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까지.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소요가 되는 수익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 높으면서 나중에 대파할 때 판매도 잘 될 수 있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나 복합개발사업지구가 들어가 있다 한다면 그 주변의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사업지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GTX라든가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그 주변에 외부 인구들 유입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따라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연일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9호선역 초역세권이면서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굉장히 입지가 우수하다 보셔야 되고요. 또 복층식 3룸 구조에 약 18평 정도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2, 3인 가족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주변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희소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하신다면 투자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기대를 해보면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찾기 힘든 3룸 주거용 오피스텔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드리고요. 자, 현대차, GBC 등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등 굉장히 큰 호재가 있는 곳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인데 투자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실까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시든 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입지를 산다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을 보지 마시고요. 그 주변 환경, 그 주변의 임대 소득, 또 임대 수준, 또 그 주변의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도 보십시오. 따라서 170에서 180만 원씩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다. 그만큼 그 주변이 생활 여건이나 환경들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향후에도 높은 소득과 투자 가치 또 같이 보실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수요의 소득 수준 꼭
체크를 해보시고 강남구 삼성동 3룸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박영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에도 여러분들 참석을 해보신다면 좋은 도움 말씀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상품별 수익률 비교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일단 매주 수요일에는 무료 세미나와 1대1 상담까지 함께 진행되고요. 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대1 무료 상담의 기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소장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박영진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가 좀 곤란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이용을 해보신다면 도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언제나 더 좋은 부동산 정보를 들고 와주시는 분이신데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 오늘 공략을 해볼까요? 자,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금금리가 제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통장에 우리가 그 돈을 꼭 넣어둬야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꺼내서 과감히 돈을 잘 활용을 했을 때 돈도 그 주인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부동산 투자만이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서울의 서남권 지역이죠. 강서구 방화동 지역, 그리고 서울 동남권의 핵심 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지역, 이 두 지역은 좀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교통이 좋아지고 그리고 직주 근접으로서의 그런 입지들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 오늘 고경재 대표님께서 선별해 주신 지역에 주목을 해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와 첫 번째로 주목할 곳 바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저희 9호선 신방화역 주변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볼 텐데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황금노선 9호선 따라서 투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인데 일단 입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까요? 자, 방화동 강서구에 위치해 있죠.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주변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바로 입지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방화동 하면은 주변에 우리가 마곡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교통망은 또 어떠냐? 라면 교통망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가 신방화역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 자, 이곳에는 남부 순환도로를 이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화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 행주대교, 이러한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방화 초등학교랄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또 형성되어 있어서 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또 투자하시기도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생활 환경은 또 어떨 것이냐?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에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가면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백화점을 비롯해서 우리가 대형 마트, 그리고 쇼핑몰, 영화관, 그리고 공원까지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마곡 산업단지 안에는 서울식물원, 그리고 보타닉 공원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가까이에는 우리가 한강공원이랄지 개화산동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 그리고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거주하기에도 만족을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학군과 녹지 풍부하고요. 게다가 상암이나 마곡 그리고 김포공항 같은 이런 주요 업무단지로의 직주 근접성 아주 탁월하다고 하네요. 자, 강서구 하면은 마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마곡 산업단지 개발 소식과 같은 수혜들 바로 이어서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그곳에 항상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도 이제 마곡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우리 방화 뉴타운,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화 3구역이랄지 6구역, 5구역 이렇게 세 구역들이 추진이 되는데, 자, 이미 9구역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로 아파트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12억대를 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래 마곡 주변에는 2014년, 15년도에 아파트 분양할 때만 해도 4, 5억대였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기 전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전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남보다 앞선 투자를 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방화 3구역, 5구역, 6구역, 그중에 가장 빠른 구역이 6구역입니다. 자,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시공사 선정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3구역과 5구역은 자, 올해 조합 설립이 인가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곳에 약 3,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은 바로 방화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고, 그리고 도로랄지 공개공지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쾌적한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2009년도만 하더라도 논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1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공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조성이 되면서 굉장히 가치가 큰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베드타운이었고 관심 밖에 있는 지역이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관심이 높아진 것이고, 앞으로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변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곳에는 2025년까지 꾸준히 우리가 건축이 들어서고 있는데, 자, 이곳에 일자리가 약 16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한 유동인구가 약 40만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난 경제, 그러한 개발 효과도 와닿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꼭 이렇게 핫한 지역에 하나 정도는 투자를 해보시고 지켜보신다면은 큰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서울 서남권 지역은 이제 김포공항이 바로 교통의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곳에는 현재 대곡 소사선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2021년 말이나 22년 정도면은 개통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러한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면 의외로는 우리가 지하철 3호선이랄지 경의중앙선, 그리고 2023년에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까지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으로는 이미 소사 온시선이 작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남 북부 지역을 이렇게 굉장히 교통의 편리성을 누려볼 수 있고 그 수혜를 다 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포공항 하면 현재 4개의 우리가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까지 개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김포공항의 종사자들, 그리고 마곡의 종사자들, 그리고 상암 GMC의 종사자들까지도 그 수요를 우리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도 호재 기다리고 있고요. 마곡 산업단지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이면서 앞으로 뉴타운 개발까지 추진이 된다면은 앞으로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 마음 급해지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럼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저희가 투룸으로 만나본다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투룸의 시세입니다.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2억 2,900에서 2억 4,90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 아직도 2천만 원이라는 그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아직은 저평가 지역으로 소액 투자 가능한 강서구 방화동에서 저희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볼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와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저희 5호선과 8호선 교차하는 천호역 역세권에서 다세대 주택을 찾아볼 텐데요. 자, 시세 살펴보시죠. 2억 5,1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동구 안에서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눈에 띄는 바로 천호동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역 주변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서울의 동남권 지역이죠. 우리가 강동구 천호동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교통은 우리가 지하철 5호선 그리고 8호선 다블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8호선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잠실 업무지구랄지 그리고 문정, 우리가 법조타운, 자, 이러한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나 9호선 환승해서 우리가 강남으로의 출퇴근도 굉장히 편리해졌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승용차를 하더라도 우리가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서울 춘천 간 고속가도로 그리고 구리 포천 고속가도로 등이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떠한 지역이랄지 지방으로의 이동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천호동 하면은 굉장히 강동구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천호공원이 또 가까이 있고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호공원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곳에 또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천호동 하면은 이곳에 우리가 생활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도 백화점, 그리고 대형 마트, 그리고 노대거리 영화관, 그리고 재래시장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개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녹지 공간도 좋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가 강나루 한강공원이 있고, 천호공원이 있고, 그리고 길동 생태공원이랄지 올림픽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고 직주 근접의 입지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5호선과 8호선 함께 교차하는 천호역 주변에서 살피고 있고요. 자, 개발 호재를 만나본다면 이 지역의 프리미엄 확실히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개발 호재 어떤 것에 주목을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동구 하면은 굉장히 재건축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특히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들이 많이 완료돼서 이제 입주 단계에 와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은데요. 자, 재건축된 지역들이 예전에 뭐 6, 7억대 가던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은 13억대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강남 4구로 편입되면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역은 바로 천호역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자, 4개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천호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자, 이러한 4개의 구역이 굉장히 속도감을 내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천호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거의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1구역 같은 경우도 자, 2주가 이제 다 마감이 되면서 이제 철거에 들어가는 그러한 단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구역 같은 경우도 이미 관리 처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2주 철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계들을 밟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 약 3,500여의 세대들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천호동 지역에 그러한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부동산의 가치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주 수혜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업무단지 조성입니다. 자, 이 강동구가 자족도시로 변모하는 이유는 바로 업무단지 조성으로 인한 그런 요인인데요. 자, 이곳은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인데요. 자, 위치는 서울 외곽도로와 올림픽대로가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토지 공급들이 우리가 기업들에게 분양을 했고 이제 건축에서 입주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의 부지는 약 7만 1000여 평에 이르는 그러한 부지고요. 그리고 이곳에 유통산업단지랄지 그리고 상업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호텔, R&D 그리고 비즈니스 그러한 시설들이 총망라돼서 들어오는데 자, 이곳이 늦어도 2022년에서 2024년 정도면은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이제 일자리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곳에 상주 인구가 약 3만 8천여 명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 인구도 약 16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경제 유발 효과도 약 연간 9조 5천억 정도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러한 사업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애곽 순환도로 상일IC 쪽입니다. 자, 이곳에는 2014년에서 15년 정도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조성을 했고, 이곳에 중소기업이랄지 대기업, 이런 기업들이 약 44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곳에 상주 인구가 약 16,000여 명 정도 늘어났고, 대기업들이 오므로 인해서 경제 유발 효과도 엄청나게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랄지 단체,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약 200여 개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제 토지 보상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양을 해서 이제 기업들이 건축을 해서 늦어도 2024년 이내에는 자, 이곳에도 엔지니어링 관련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상주 인구만도 약 16,000 정도,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약 1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강동구는 굉장히 자립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지역이고,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교통 호재입니다. 자, 이곳은 고속도로 사업인데요. 우리가 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제2 경부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사업은 이미 2017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 우리가 건설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단계는 우리가 구리에서 안성까지 이어지는데, 자, 22년 정도면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2단계는 2024년 좀 앞당겨져서 24년 정도면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종시까지의 시간 단축, 약 70분대면은 세종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단축, 그리고 물류비,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이러한 혜택을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큰 호재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호재였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 자, 그럼 빠르게 접근을 해볼게요. 강동구 천호동에서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강동구 천호동 지역입니다. 투룸은 2억 5,1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3룸을 선택하신다면 3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임대는 투룸은 2억 3천만 원, 그리고 3룸은 3억 2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2,100만 원이면 투룸을 투자하실 수가 있고, 3천만 원대면은 우리가 3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에서 투룸과 쓰리룸 나눠서 가격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동구가 뜨는 이유는 바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뜨는 그런 요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예전에는 베드타운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미래의 시세 차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변에 어떤 업무단지로의 출퇴근이 편리한 그런 직주 근접형 입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천호동에서 다세대 주택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을 주제로 무료 1:1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1:1 상담인데 선착순으로 딱 5명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하셔서 선착순으로 대표님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계속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우리넌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